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보통 뭘로 시작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텐데요. 바로 그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카페인,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마시고 있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 음료 시장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5%예요. 압도적인 1위죠. 탄산음료나 주스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 정도면 우리 일상에서 커피가 얼마나 큰 부분인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고 또 많이 마시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 그럼 그 너무 많이라는 게 대체 얼마만큼일까요? 그 선을 넘으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과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성인, 임산부, 그리고 청소년에 따라서 하루 권장량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조금 더 적은 300mg 이하.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청소년이에요. 다른 그룹과 다르게 체중 1kg당 2.5mg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만큼 아이들의 몸이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권장량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잠 좀 안 오고 마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불면증, 불안감, 이런 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뼈 성장에 꼭 필요한 칼슘이나 철분 흡수까지 방해한다고 하니까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위험은요, 특히 청소년들한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취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 잠을 쫓으려고 마시는 아주 위험한 음료들이 있잖아요. 혹시 붕붕 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밤새워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잠 깨려고 마시는 말 그대로 고카페인 폭탄 같은 음료예요. 에너지 드링크에다가 자양강장제, 이온 음료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면 일부에서는 자살 드링크라는 정말 좀 극단적인 이름으로까지 부른다고 해요. 아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고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 음료가 대체 얼마나 강력하냐는 겁니다.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붕붕 주스 딱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요. 오른쪽에 있는 저 자판기 커피 있죠? 저걸 무려 6잔 마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청소년 하루 권장량을 그냥 한 방에 훌쩍, 아니 아득히 넘어버리는 수준인 거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카페인이 아직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몸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뼈 성장을 방해해서 나중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신경이나 신장, 심장 같은 우리 몸의 핵심 기관에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심하면 운동장애나 구토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 표시제도예요. 여러분도 음료수 살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제는 제품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가 딱 적혀 있고요. 총 카페인 함량이 몇 mg인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건 카페인이 많구나 하고 직접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규제는 그냥 한번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에 처음으로 고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17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표시 제도가 널리 홍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2026년부터는요, 우리가 디카페인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 거의 카페인이 없어야만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제도에만 기댈 수는 없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우리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뭘 마시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전문점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132mg이나 들어있네요. 성인 하루 권장량이 400mg이니까 이거 석 잔만 마셔도 거의 꽉 차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도 만만치 않고요. 심지어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목마르다고 바로 커피부터 찾지 말고 일단 물부터 한 잔 마셔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오후 2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커피랑 초콜릿 같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것도 카페인 더하기 카페인 조합이라 주의해야 하고요.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한다고 마시는 해장커피.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사실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주는 건강한 음료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카페인이 전혀 없는 누이보스 차나 구수한 우엉차도 좋고요. 보이차는 카페인이 아주 조금 있긴 하지만 커피에 비하면 훨씬 낫죠. 아니면 그냥 물에 레몬 한 조각 띄운 레몬 워터나 고소한 귀리 우유 같은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목표는 카페인을 끊자가 아니에요. 이왕 마실 거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즐기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어떤 건강한 음료로 채워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